혹시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서 찌릿 하는 통증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와 함께 무릎을 짚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계단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고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난간을 붙잡게 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병원에 가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뿐 뾰족한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 통증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기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도 깁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싶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도 싶은데 이 아픈 무릎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서러움, 혹여나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불안감. 헬로 앨리스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통증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비싼 돈 들여 수술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헬로 앨리스가 우리 건강관리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 뻣뻣하게 굳은 무릎에 기름칠을 하고 약해진 무릎 연골을 튼튼하게 지켜주어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을 활보하게 만들어줄 기적의 건강 비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절대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은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무릎 윤활유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혹시 자동차를 운전하십니까? 추운 겨울날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차를 몰고 나가지 않고 잠시 예열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엔진 오일이 부드럽게 퍼져나가야 차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무릎 관절도 똑같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관절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활액이라는 윤활유가 한쪽으로 쏠리고 굳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유독 삐걱거리고 뻣뻣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열도 없이 차를 몰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갑자기 체중을 실어 걷기 시작하면 무릎 연골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충격이 매일 아침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튼튼한 연골이라도 닳아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이 아침 경직 현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드러운 마사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관절염과 류마티즘 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매일 아침 간단한 마사지를 실천했을 때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아침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마사지가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굳어있던 활액, 즉 관절 윤활유가 관절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마치 굳어있던 기계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하루의 무릎 컨디션을 좌우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골을 보호하는 최고의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마사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딱 3분만 더 이불 속에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해보시는 겁니다. 우선 양손바닥을 힘차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십니까? 그 따뜻해진 손으로 양쪽 무릎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손의 온기가 무릎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무릎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 정도 쓸어줍니다.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쓰다듬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릎의 혈자리를 좀 더 자극해 볼까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무릎뼈, 즉 슬개골의 주변을 동그랗게 돌아가며 꾹꾹 눌러줍니다. 특히 무릎뼈 바로 아래, 양옆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겁니다. 이곳을 지그시 눌러주면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주며 마무리합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3분의 아침 의식이 고통으로 시작되던 당신의 아침을 상쾌하고 가벼운 아침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내 소중한 무릎에게 오늘도 잘 부탁한다는 애정 어린 인사를 건네주십시오. 두 번째로 의자에 앉아서 무릎 보디가드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물론 통증이 심할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해서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릎 건강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릎 연골을 평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디가드를 굶겨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보디가드의 정체는 바로 허벅지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땅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우리 몸의 천연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그 충격이 무릎 연골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근육에서 먼저 걸러주게 됩니다.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약하고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연골과 뼈로 전달되어 연골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지고 염증과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류마티스 학회와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바로 이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꼽고 있습니다. 수술보다 약물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내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릎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말이냐 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서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넘어질 위험도 무릎에 부담을 줄 위험도 전혀 없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펴고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쭉 펴니다. 마치 발끝으로 저 멀리 있는 버튼을 누른다는 느낌으로요.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때 허벅지 앞쪽이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이 근육이 당신의 무릎을 지켜줄 보디가드입니다. 5을 센 후에는 쿵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저항을 느끼면서 다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에 10번, 그리고 반대쪽 다리에 10번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총 3세트 정도만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드라마 보시면서 혹은 뉴스를 보시면서 광고가 나올 때마다 틈틈이 해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허벅지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무릎이 한결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효과적인 명품 무릎 보호대를 스스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음식에 염증 잡는 황금 가루를 뿌려 먹는 것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우리가 느끼는 무릎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붓고 열이 나고 쑤시는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먹습니다. 물론 약은 당장의 통증을 줄여주지만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이 염증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우리 몸속에 염증 스위치를 꺼주는 천연 식재료가 있다면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식재료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카레의 주원료로 잘 알려진 강황입니다. 강황의 노란빛을 내는 성분인 커큐민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 커큐민의 놀라운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기능성 식품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를, 다른 그룹에는 커큐민 추출물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커큐민을 복용한 그룹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통증 완화 효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약물 부작용 없이 말입니다. 커큐민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효소의 활성을 차단하여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카레만 드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강황 가루를 활용하는 아주 쉽고 맛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밥을 지을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힌 후에 강황 가루를 커피 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그렇게 밥을 지으면 아주 예쁜 황금색 밥이 완성됩니다. 밥맛도 더 좋아지고 매일 먹는 밥 한 끼가 내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따뜻한 우유에 타서 골든 라떼로 즐기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에 강황 가루 반 스푼과 꿀을 조금 넣어 잘 섞어 마시면 맛도 좋고 몸도 따뜻해지면서 염증 완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은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그냥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때 후추를 아주 조금만 살짝 꼬집어서 넣는다는 느낌으로 함께 섭취하면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높여준다고 하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이 황금 가루를 더해보세요. 여러분은 음식을 통해 몸속의 염증과 싸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실천하게 되시는 겁니다. 잠시만요, 헬로앨리스 가족들.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4번째 습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실은 우리 무릎을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마사지와 운동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4번째로 무릎 연골을 10년 더 쓰게 만드는 명품 걸음걸이로 걷는 것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우리는 하루에 몇 걸음을 걸을까요? 적게는 수백 걸음에서 많게는 수천, 수만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걸음걸이가 우리 무릎 건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안짱걸음을 걷거나 팔자걸음으로 걷거나 혹은 한쪽으로 기우뚱거리며 걷습니다. 이런 잘못된 걸음걸이는 당장의 통증은 피하게 해줄지 몰라도 체중이 무릎의 특정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쏠리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연골의 편마모를 가속화하고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또한 발을 땅에 쿵쿵 내딛듯이 걷는 습관은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되어 연골을 손상시킵니다. 좋은 신발을 신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고 오래 걷는 것은 마치 맨발로 자갈밭을 걷는 것처럼 무릎에 끊임없이 충격을 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운동역학 전문가들은 올바른 보행 습관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무릎 통증 관리법이자 예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걸음걸이만 바로잡아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체중의 30%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올바른 걸음걸이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잘못된 걸음걸이가 무릎을 망가뜨리는 독이라면 올바른 걸음걸이는 무릎을 살리는 약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연골을 아끼는 명품 걸음걸이는 어떻게 걷는 것일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선은 15도 위, 멀리 앞을 보고 허리와 어깨를 펴고 걷습니다. 땅을 보고 걸으면 등이 굽고 자세가 흐트러져 무릎에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 발을 디딜 때는 반드시 발 뒤꿈치 마이너스 발바닥 마이너스 발가락 순서로 체중이 이동하도록 합니다. 마치 발바닥으로 부드럽게 땅을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걸으셔야 합니다. 발 전체로 쿵 하고 내딛는 걸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보폭은 평소보다 주먹 하나만큼만 줄여서 약간 종종 걸음으로 걷는다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보폭이 너무 크면 착지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바닥이 푹신하고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신발을 신어주십시오. 이 4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걸음은 무릎을 공격하는 걸음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걸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부터 동네 산책하실 때 의식적으로 한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주인이 자신을 아껴주는 것을 느끼고 훨씬 더 오랫동안 여러분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어 다시 가볍게 걷는 즐거움을 되찾아줄 4가지 비법,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속에서 3분 무릎 윤활유 마사지를 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예열해주기. 두 번째, 의자에 앉아서 틈틈이 무릎 보디가드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기. 세 번째, 밥이나 우유에 염증 잡는 황금 가루인 강황을 넣어 염증의 근원을 다스리기. 네 번째, 무릎 연골을 10년 더 쓰게 해주는 명품 걸음걸이로 걷기. 이 4가지 방법들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나갈 때 여러분의 무릎에는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계단이 두렵지 않고 버스를 타기 위해 가볍게 뛰어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전처럼 웃으며 산책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중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오늘 당장 시작해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아침 마사지 1일차 시작합니다.
와 같이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서로의 다짐을 응원해주다 보면 더 큰 실천의 힘이 생길 겁니다. 헬로 앨리스가 모든 댓글에 마음을 담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아픈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건강한 정보를 널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건강관리에 힘쓰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통증 없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